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우선 한겨레. 불법 파견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희망 생겼다. 드디어 고향 갑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북한과 미국 벼랑 끝에서 대화 탐색전. 또 한국일보.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북한과 두세 개 채널 열어뒀다. 대화 메시지. 그리고 동아일보. 한국은 빠진 채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대화 탐색전. 다음은 서울신문. 미국 대화 채널 두세 개 유지. 북한과 직접 대화 타진한다. 이번엔 조선일보. 탈원전, 핵무장 잠재력까지 날려버린다. 아울러 경향신문. 혐오를 멈추세요. 이제는 중앙일보.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반전 꾀하는 북한과 미국 대화문 열리나.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10월 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이 소식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세계일보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40분 아니죠. 오늘은 55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6시 5분에 시작하는데요. 네, 여러분 많은 애청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연휴 날씨 소개해 주시죠. 네, 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는 동쪽 지방으로 비구름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부산에는 경보와 주의보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시간당 30mm, 제주도 서귀포 영실에는 51.5mm, 성산에는 49.8mm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도 삼각공에는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귀포와 남해에도 10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강원 북부 산간에는 80mm 이상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다가 오늘 오후면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오늘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춘천 27도, 대구와 대전 24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개천절인 내일부터 당분간은 동해안 제외한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 감상하실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달이 차오르는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국민들과 함께 읽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혜인 수녀의 시 달빛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인사 들어보시죠.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국민 여러분,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2개에서 3개의 직접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이 직접 대화를 거론하며 북한과 협상의 여지를 둔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회담 이후 틸러슨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탐색하고 있다. 북한과의 상황이 암담하지 않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면 상황이 많이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보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사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가진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청와대 회동, 안보 회동이라는 것은 추석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치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안보관을 갖고 있는 우리 주장이 거기서 통할 수 있습니까? 배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국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바른정당이 다음 달 중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역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인데요.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일부 들어보시죠. 몰락한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가 한국 정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의 길입니다. 안보는 확고하게, 경제는 강하게 만들고 민생은 고통받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대표가 되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줄고 위축됐던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약 0.2% 올라서 8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실과 압구정을 포함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올랐고 일반 아파트값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올라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남아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집값이 다시 오르면 추가 대책을 발표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보통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을 이사 수요가 늘고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중순부터 숨고르기를 하던 청약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데요. 10월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7만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서를 퍼뜨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은 이 같은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국정원 TF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인데요. 실제로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심리전을 전개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201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는 프로포폴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 확인, 이런 제목의 문건이 만들어졌는데요.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문건을 공개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도 또 캐도 나오는 감자같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적폐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자밭을 경작했던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데 정작 감자밭 주인이 나 몰라라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때라 여겨집니다. 국민은 지금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적폐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올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명품 시계 사건을 조작하고 코알라 합성 사진을 유포했다. 이런 국정원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직 국정원 서버 관계자가 JTBC에 출연해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네,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요. 전 국정원 서버 관계자는 논두렁 시계라는 핵심 단어는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모여서 만들어낸 단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되는 논두렁 명품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민 이미지의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는데요. 전 국정원 서버 관계자는 이 합성 사진도 국정원 작품으로서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핵심 친이계로 분류됐던 정두원 전 의원은 정치권 블랙리스트에서는 내가 탑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국 공신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증권과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폭로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합니다.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내는데 국정원이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 이제 증권회사 출신, 경찰 출신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요번에 정두원 좀 씹자 그래가지고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써라. 그런 게 다 저한테 이제 속속 이제 밝혀진 거죠. MB 블랙리스트와는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 씨가 유출했던 다수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의 2012년 총선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는 나는 2007년 총선에서 오히려 공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19대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일로 제가 집권 세력이 경선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여권하고 완전히 거의 절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무슨 그 총선 지원을 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또 그 문건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팀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공직자들 비리 감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감찰팀이라는 건 비리 감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이나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아온 인력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자기 임무도 아닌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투자자문회사 BBK의 투자금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BBK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천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든 역대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BBK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로부터는 19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BBK와 다스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있는 회사입니다. 한편 BBK를 설립했다고 알려진 김경준 씨는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 대부분의 투자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기업들에게 돌려준 투자금은 소액 주주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스에는 투자금 190억 가운데 50억만 돌려줍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는 남은 140억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다스에 돌려줬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2009년 9월 30일인데 이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 쪽에서 이렇게 합의문안 승인 요청,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있었어요. 보면 반환금 원금 140억, 이자 56억 8천 더 내라고 했고요. 이 제보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140억으로 처음에는 140억만 달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더 돈 뺏어야 된다고 해서 있는 돈 더 찾으라고 해서 이자까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합의 문안이 좀 바뀌었고 그때 논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김용민 파일.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간단하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까요. 그런데 2007년 대선 직전에 터져나온 동영상.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BBK와 이명박 후보는 무관하다 결론. 그런데 새롭게 불거진 문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다스. 이 다스는 누구의 회사인가?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회사는 아닌가?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때는 부인했는데, 제가 뒤로 실질적인 주인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청문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냥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의 이상은 회장도 이건 내 거다. 다스 의사결정에 참여하셨나요? 다 했죠. 내 안 한 게 어딨어요. 다 내 사업입니다. MB의 전함 김재정 사장도 이건 내 거다. 수십 년간 일해가지고 벌은 나의 재산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남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해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게 많았으니 시사인 주진우 기자. 다스, 이 동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유심히 살펴봤나. 다스의 최대 주주 김재정은 죽으면서 다스 주식을 부인에게 넘겼다. 다스 임원인 큰아들을 두고서. 그런데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내놓았다. 원래 주식, 그것도 비상장 주식은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받는 경우가 드물다. 우선 현금, 그 다음엔 부동산을 잡는다. 김재정은 평소에 돈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돈을 빌리곤 했다. 그리고 문건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의혹. 다시 주진우 기자.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중에 돌려받지 못한 140억을 다스가 받기 위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이 돈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가? 그렇다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이걸 물어보니 그런 질문을 답변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을 통해서는 103.5로 함께하시고요.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방송 함께 만나실 수 있고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샵 1035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까지 공작했다니 정말 가지가지 하느라 당시 정부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이명박 정부는 참 많은 일을 했군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다양하게 했네요. 라고 하셨고, 6464번 쓰시는 분, 아프더라도 적피해 청산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최면식님, 저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헌법이 무엇가 잘못됐다고 헌법을 고치려 하나요? 특히 의원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견 갖고 계셨군요. 강성영님, 개인 이득을 위해서 정권을 잡는다는 것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꼭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도 6시 5분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특집으로 꾸밉니다. 김용민 파일의 창으로 본 2017년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네요. 내일도 모레도 금요일까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서 신문 광고를 실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집행한 신문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2012년 1월 중앙일보에 애국 세력이여 단결하자 이런 제목의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보수층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결집시킬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광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자금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의 연결고리도 살필 예정입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사실상 1인 단체였는데요. 자유주의 진보연합의 대표 최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전국 경제인 연합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유명인들의 SNS 동향과 광우병 촛불 시위 동향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 보고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2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국방부의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당시 김관진 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 문서도 확보했는데요.
사이버사령부는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군의 비밀보호용 작전망인 KGIX와 내부 통신망인 국방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약 460건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에 발송된 문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대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은 3명 가운데 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60%의 시민들은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그리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불법 정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규명해야 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B 블랙리스트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은 5명 가운데 4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70%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지지층 3명 가운데 2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향신문 설문조사 개요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창간 71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평가와 전망, 한반도 위기 및 대응 방향, 정치 세력 연대에 대한 민심을 알아봤는데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선전화 230명, 무선전화 770명을 통한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회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 모아놓고 예측을 해봤는데 다수 기자들은 내년에 7공화국이 출범할 가능성, 즉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로는 국회 동의, 즉 여야 합의를 꼽았는데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1여 3야 구도로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헌 이슈까지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야권에게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은 보수 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전체 의원들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엄하게 징수하는 반면에 내부 직원들의 벌금은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공무원이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이 징계 부과금인데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에게 징수된 징계 부과금은 2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납된 벌금액은 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집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징계 부과금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임업체 넥슨에서 주식을 받아 120억 원 주식 대박을 낸 진경준 전 검사장은 1,00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또한 고교 동창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구속수감 상태라는 이유로 9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 검찰 직원들의 징수율이 5%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국민 전체에 부과된 벌금은 약 4조 원, 징수율은 90%에 달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천연가스전이 반년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전은 지난 3월 지하수를 개발하던 도중 발견됐는데요. 당시 천연가스전은 10m가 넘는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길어도 3개월이면 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현재 불기둥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천연가스전은 200일 넘게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누출된 천연가스가 5,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용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4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천연가스전을 불의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땅속 깊은 곳에 묻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매장량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했지요. 숨진 병사는 군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도보로 이동하던 가운데 사고를 당했고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비탄. 설명드렸죠. 발사된 탄환이 단단한 곳에 부딪혀서 튕겨나간 현상을 말합니다. 유가족 측은 군 당국의 발표에 반발하며 부검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직격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총알이 튕겨서 맞은 것이 아니라 사격에 의해 바로 피격을 당했다는 얘기인데요. 유가족 측은 부검 결과 숨진 병사의 몸에서 나온 총알에는 1차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다. 이런 소견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총탄의 모양이 변형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유가족 측은 법의학 군의관이 이 총탄이 외부에서 쪼개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맞으면서 깨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격 훈련 상황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군은 사격 훈련 상황 조사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 가족을 한번 바라보시죠. 스마트폰은 평소에도 많이 보잖아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한 해 한 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승환의 가족 띄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아진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누이의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누운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랑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